아파트를 선택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중 하나가 학군입니다. 우리나라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지만 학교를 선택하는 것은 그렇지 못합니다. 모두가 원하는 학교를 배정받을 수 있는 집에서 살 수 없기 때문이죠. 이번 시간에는 아파트에 따른 학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내가 어느 곳에 거주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학군 중 확실하게 얻을 수 있는 학군은 초등학교입니다. 교육청의 통합구역에 의해서만 결정되니까요. 그런데 이 통합구역에도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소위 학군지라 불리는 A초와 그냥 일반 B초가 같은 동에 있습니다. 아파트는 비싼 순으로 숫자로 표기하겠습니다. A초에는 1, 2, 3, 4, 5 아파트가 배정되고 있고 B초에는 4, 5, 6, 7 아파트가 배정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4, 5 아파트에 사는 어린이는 A초에 진학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학교에는 정원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통합구역으로는 지정되어 있지만 사실상 1, 2, 3 아파트 어린이만 다니는 초등학교입니다. 웃기는 사실은 3 아파트와 6 아파트는 바로 옆이라는 점이고 이 아파트는 4, 5, 6 아파트보다 A 학교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거리랑은 거진 상관없습니다. 바로 옆 아파트에 사는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6 아파트 어린이는 오히려 멀리 떨어진 초등학교를 가야 하죠. 사실상 아파트 비싼 순서대로 초등학교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런 학군을 유지하기 위해서 3 아파트의 경우 전세가와 매매가가 거의 비슷하여 95%에서 100%에 육박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확실하게 가고 싶은 초등학교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학구도 안내 서비스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들어가셔서 학교 이름만 검색하면 해당 학교의 통합구역이 나오는데요. A학교 통합구역이라고만 나오면 확실히 A학교를 갈 수 있는 아파트이고 AB 공동 통합구역이라고 나온다면 영상에 든 예시같이 A학교에 갈 확률이 낮아지는 것이죠. 이것이 행정적인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상 모든 학교들이 비슷한 실정입니다. 신생아가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학령 인구는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학교 총량제를 도입하여 학교 신설을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고 요즘 초등학교가 지어지는 곳은 신도시여서 도시계획상 지어지는 곳이나 대단지 아파트 건설 시 건설사에서 토지를 기부 체납 및 학교까지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면 사실상 신설학교는 힘든 상황입니다. 이것도 초등학교까지고 중학교 짓는 것은 더욱 힘든 것이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가 지어짐으로 인해 생긴 학교들은 그 아파트 입주민들이 들어갈 확률이 높은 것이고 이전 구축들은 기존 학교에 진학할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초등학군의 장점은 차별의 여지가 있는 것들을 제외하고 팩트만 말하자면 교사를 하는 지인에 따르면 소위 학군초라 불리는 곳에 선생님들의 지원율이 높고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위한 영재반이 운영되고 있으며 주변 학원가가 완성되어 있다는 정도겠네요. 다음은 중학교입니다. 중학교는 배정 학구가 넓고 1지망, 2지망, 3지망 순으로 희망학교를 쓰기 때문에 아파트와는 무관할 것 같지만 중학교는 배정 원칙이 있습니다. 지망, 근거리, 초등 재학기간, 추첨 순인데요. 시도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이런 순으로 배정되며 자세한 사항은 교육청 사이트의 중학교 진학 배정 기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결국 학군지의 중학교에 가기 위해서 해당 지역의 초등학교를 6년 다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전세의 경우 6년 이상 거주해야 하고 중학교에 통학도 해야 하니 적어도 10년을 있어야 하는데 사실 이게 쉽지 않은 일이죠. 중학교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지만 실제로 학군지의 중학교를 가기 위해 위장 전입을 하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딱히 차별이랄 것도 없는 게 당연히 근거리에 배정하는 것이 맞고 정원이 정해져 있으니 오래 다닌 아이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이 맞겠지요. 이런 문제가 불거지자 일부 시에서는 재학 기간을 배제하고 위장 전입 허리킹 방법을 간소화한다는 중학교 배정 기준 개정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어찌되었던 선호도가 높은 중학교를 가려면 그 지역에 초등 1학년부터 살아야 하는데요. 그래서 학군지에 적적하면 이사가지 않고 해당 아파트에 오르는 사람이 많으니 매매 전세 가격도 선방하는 모습을 보이죠. 좋은 중학교의 척도는 진학률인데요. 특목고 보낸 학생 수로 좋은 학교를 판단하고는 합니다. 그게 뭐 대수일까 싶지만 특목고 진학률 10%대의 학교가 있는 반면 0% 학교도 비일비재하니
우리 아이가 아닌 학교 자체의 학업 성취도만 놓고 보았을 때는 확실히 10%의 학교가 학업 성취도가 높겠죠. 실제로 아실, 호갱노노 등의 어플에서도 학업 성취도 및 특목고 진학률이 항목이 따로 있을 정도로 객관적인 지표입니다. 학업 성취도 항목은 내신을 참고한 것인데 학교마다 문제 난이도가 다르니 의미가 퇴색되는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던 결론은 좋은 학군을 가려면 비싼 집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아이를 학교에 보내보지 않아서 좋은 학군에 사는 것이 정답인지는 모르지만 시골 초등학교에 다닐 때 바르고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4학년에서 6학년, 고학년 시기에 다 전학을 가서 아쉬웠던 경험과 시골 중학교에서 전교 1등을 하던 친구가 그 당시 신설된 외고에 입학해서 열심히 공부해 보았지만 2학년이 다 되도록 반에서 꼴찌를 해서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경험. 현재는 회사 선배의 초등생 아이가 IQ 150이 넘을 정도로 똑똑한 아이인데 학교 수업은 이미 수준 이하이고 지금 다니는 학교에는 영재반이 없어 멀리 인근시의 영재반에 다니며 이동시간 때문에 힘들어하고 마땅한 학원도 없어 아이가 공부에 흥미를 잃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무작정 부모 욕심에 학군지로 가는 것은 내신만 불리하고 아이만 힘들 뿐더러 금전적으로도 부담만 되는 나쁜 선택이겠지만 아이가 공부에 열정이 있고 조금 무리를 하더라도 부모의 능력이 된다면 학군지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지 않을까 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